토양의 입자와 호두나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이제 잠시 또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토양의 입자, 즉 토양의 입자가 예를 들어서 마사냐, 아니면은 사양토냐, 아니면은 점토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많이 질문들을 하세요. 지금 뭐냐면은, 저희 밭에는 돌이 많은데 이 농사가 되겠느냐고. 근데요, 알고 보면 이렇게 잔들 저희 밭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수직기라든가 이런 것도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이런 잔자갈이 많은 데가 한 번만 건드려 놓으면은 엄청나게 이 농사 잘 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분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뭔가를 식물체를 심을 때 밑에다가는 약간 큰 자갈이나 돌 같은 거 이렇게 놓고 그 위에다가는 조금 더 뭐 마사 같은 거 놓고 그 위에는 조금 더 양토하고 사양토를 갖다가 섞어서 넣고 뭐 부식토 같은 거 넣고 그러잖아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이 한 번만 이렇게 건드려 놓으면은 얘네들은 돌과 돌이 어긋나 가지고 땅 속에서 지하부에서 공극이 생겨요. 또 그곳을 갖다가 이 식물체 저런 풀들이 또 파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파고 들어간 것이 풀 뿌리가 나중에는 이제 그 이제 죽고서 부숙이 되면 이제 지렁이라든가 이런 이제 지하 곤충들이 또 그 풀뿌리를 파고서 따라 들어가죠. 그러면서 굴을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자갈들이 있는 데는 상당히 좋은 지하 생태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일 안 좋은 데가 어디냐면, 와, 진짜 점토질 있죠. 비만 오면 죽탕이 되고 마르면 돌덩어리 되는 땅들, 그리고 막 흙이 입자가 너무 고와가지고 전라도 군산 쪽인가가 좀 그런 흙이 많던데, 예를 들어서 뭐 옛날 도자기들 굽는 그런 점토층들 있잖아요. 그런 흙들이 가장 농사 짓기가 힘듭니다. 예, 그런 땅은 뭐 너무 입자가 고와가지고 뭐 통기도 잘 안 되고 투습도 잘 안 되고 비만 오면 질떡거리고 마르면 돌덩어리 되고, 아주 우리 부에도 저쪽에 이제 귀덕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동네에서 그러죠. 흙이 완전히 팥죽이라고, 팥죽. 그런 흙은 농사 짓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일수록 막 거칠은 유기질 있죠. 그런 걸 많이 넣어야 해요. 하지만 자갈이 많은 데선, 이런 식으로 자갈이 많은 데서는 한번 건드려 놓고 그 다음은 위에서 퇴비 같은 걸 넣더라도 굳이 경운하지 않고서 위에서 뿌려 주기만 해도 자기들이 이렇게 비 올 때마다 스며들고 합니다. 그래서 유리한 점이 많죠. 물론 처음에는 이 자갈들 표면에 자갈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저런 농기계들을 할 때 로타리 치고 막 할 때 좀 불편하죠. 음. 하지만 그래도 식물체, 우리 목적물은 잘 자라고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언을 선택하고 아직 이제 토지를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실 때 그 토지를 좀 보셔서, 너무 입자가 미세한 손가락들로 이렇게 문질러 보셔가지고 너무 미세해가지고 꼭 여자분들 얼굴에 바르는 분가루처럼 되는 흙은 선택하지 마세요. 굉장히 더 힘이 듭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문질러서 막 거칠거칠하고 막 이렇게 눈에 보이는 막 자갈들도 좀 보이고 하는데, 그런 데는 오히려 아이고 좋구나, 여기는 호두나무 심기, 호두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나무를 심어도 여기는 잘 되겠구나, 다만 처음에는 좀 고생 좀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우수한 토질에 호두밭을 갖다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래도 작은 풀들이 나니까, 자꾸 나니까 풀의 빈도수가 좀 늘어나고 있으니까는 이번 비가 아주 보약처럼 올 것 같긴 합니다.
조금 더 빈도수가 좀 높아져서 잘 올 장마를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올 장마에 뭐 이상한 얘기가 있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뭐 7월달인가 8월달인가 뭐 3일 빼고 비가 계속 온다고 하는 얘기 있는데 그게 사실이면 큰일입니다. 호두 농가들 만일 행여라도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있다고 하면은 배수 관계에 대해서 정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왜냐면 죽어요. 호두나무는 뿌리 호흡을 한다고 했잖아요. 뿌리 쪽은 이파리와 다르게 광합성을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뿌리 쪽은 산소를 들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뱉는다고 했죠. 그런데 토양 속에 수분이 지나치게 많으면 뿌리 호흡을 못해서 뿌리가 썩어서 죽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속해서 이 말씀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뭐 올해 7월달에 그 뭐 괴담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사실이라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전에 우리가 겪어도 봤잖아요. 54일 동안 비 오는 거. 그러니까 조금 대비 좀 하세요. 대비 좀 하시고서 특히 이제 토양을 전체 뒤집기 안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더 토질의 배수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와서 비 올 때 점검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좀 이제 얌전하게 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비는 뭐 사실 땅바닥에 흐르지도 않고 그냥 다 흡수가 되네요. 그 이유가 여기도 전체를 다 이 넓은 면적을 전체를 다 뒤집은 겁니다. 뒤집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자갈들이 있고 풀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는 그 사이사이로 스며서 들어가면서 이제 흐르지도 않는 거죠. 이 정도 비로는 저희 농장은 티도 안 납니다. 티도 안 나. 물길 좀 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 비로는 물길이 안 나겠어요. 비가 뭐 내일하고 모레까지 잡힌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일기예보 보니까 조금 더 오고 나면 그러면 다시 와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다가 침사지를 하나 더 만들어야겠습니다 라고 했던데 여기 침사지를 하나 더 만들었는데요. 모래가 쌓일 침사지를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저기 또랑에서 패여가지고 이쪽으로 직접 나가지 말고 여기서 흙이 좀 고여라 라고 해서 침사지를 만든 겁니다. 자, 좋은 날 되십시오.